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책적 대응 능력,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2030을 향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설익은 정책이고 다 포퓰리즘입니다. 우선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우선 청년 신도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신도시. 청년만 사는 신도시라는 거 가능할까요, 과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청년만 삽니까? 그러나 신혼부부나 또는 예를 들어서 40세 이하 부부만을 위한 신도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노소가 다 조화롭게 가족을 이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사는 세상이지, 어떻게 청년들만 따로 모아서 니네끼리 살아라 얘기하고 거기다가 현금 지원 좀 해주고 다른 좀 혜택 좀 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사회주의 공동체 이런 게 아니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당에서 내놨습니다. 내놓으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포퓰리즘이지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준대요? 거기 살면? 그리고 집은 어떤 조건으로 임대한대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신도시 무시할 건 아니다.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 또는 이념적 지향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청년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한국당이 이것만 비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월세 현금 지원.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정 계층에다가만 전월세를 지원한다고요? 그 전월세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결국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서 특정 어느 청년의 전세금을 지원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정책도 아닙니다. 현금 살포죠. 그런데 그걸 총선 공약으로 지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 솔깃하겠죠.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공 와이파이 잘 아시죠? 공공 와이파이라는 거는 와이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이용료 같은 걸 흔히 내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에서. 근데 와이파이면 그 정보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을 수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공공 와이파이는 지금도 꽤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버스에 저걸 넣어야 됩니다. 버스 번호, 버스 넘버, 701에 얼마 이런 넘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를 우리가 쓰려면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넘버가 대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거 비밀번호 다 입력하고 와이파이 잡아서 써야 되는데, 청년들은 하죠, 물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청년들 기분만 좋게 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민주당에서 했대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약간의 눈속임 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솔깃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1월 7일에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휘부에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먼 중장기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모병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군대 안 가도 되죠. 그런데 모병제는 저도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대 갈 자원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한 5년쯤 뒤에는 우리나라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20개월, 18개월 이런 식으로 줄이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압니다. 20개월, 18개월 해가지고서 저 포병 같은 경우 포도 제대로 못 쏩니다. 포병이 포탄 넣고서 그냥 불 붙이면 올라가는 그거 아닙니다.
좌표를 다 설정을 해서 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곡사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쏴야 저 지점에 가서 맞는 것이지, 응? 광화문에 쏘려고 했더니 저 일산에 가서 떨어진다든지 이건 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8개월 20개월 군복무 해가지고 사병이 과연 포병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병력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근데 북한은 여전히 100만 대군입니다. 거기는 뭐 군대 생활을 한 10년씩 하게 만드니까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우리는 기술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정말 전투를 하는 선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18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18개월, 20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제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모병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 청년들은 솔깃합니다. 물론 지금의 청년들은 모병제가 실제로 도입 언제 될지 안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군대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러나 솔깃합니다. 아, 여당에서 나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에 보면 총선기획단이 15명인데 이 중에 4명을 무슨 프로게이머 출신, 뭐 유튜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청년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15명 중에 4명. 의미가 있습니까? 총선기획, 이 사람들 선거 모릅니다. 아마 그냥 자기 의견 정도 내는 정도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 경험을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장식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총선 기획은 다 다른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15명 중에 4명. 그러면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좀 배려하는 것 같네. 저는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는 개념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청년의 일생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 한 번 했다고 하시죠. 한 번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그러면 27살에 비례대표를 해서 이제 끝나니까 31살이 됐습니다. 뭐 할 겁니까? 그 청년은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자기 직업을, 평생 직업을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31살에 국회의원 배지 이제 떼고서 나왔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게 마약과 같아서 한 번 하면 그 대접받던 갑인데, 갑 중에 갑인데 31살에 국회의원 배지 딱 떼고 나오니까 자기를 누가 알아줍니까? 평생 갑질을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딱 나와보니까 세상의 벽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 벽을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그 벽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31살에 딱 나와보니까 벽이 무섭다는 걸 실감하고 그때 가서 새롭게 직업을 구하려니 이미 나이도 들고 뭐 갑질이 몸에 뱄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청년 비례대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청년들이 우리의 흔히 뭐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원대한 포부를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고 몸에 배도록 하기에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 정치를 계속하는 거와 자기 생계수단으로 삼겠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31살에 배지 떼고 나와서 정치를 계속하면 생계는 누가 유지합니까? 누가 돈 대줍니까? 결국은 정치자금,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청년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뭐 정치자금 수수, 이거는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점점 커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구치소와 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인 구치소,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 그 일본에서 유행하던 말입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회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입니다.
그 담장 위를 걷는 것이 바로 정치인인데, 그래도 프로 정치인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돈을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요게 탈이 날 정치자금, 탈이 안 날 정치자금,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청년들은 그 능력마저 없습니다. 누가 이 청년들을 보호해 줍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그래서 과거 그 선배 정치인들한테, 저도 기자할 때 들은 얘기인데, 정치자금을 먹는 것은, 받는 것은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 과거 우리 원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선에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꿀꺽꿀꺽 먹다가는 그 가시가 전부 다 찔려서 생선을 안 먹느니만 못합니다. 그 가시를 다 발라내고 먹어야 됩니다. 그게 곧 정치자금이다. 근데 우리의 청년 정치인들이 그런 험악한 현실 정치의 세계를 과연 알까?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렇게 내놓으면 실질적인 역할도 못하면서, 그러나 청년들은 솔깃해진다.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당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행정수도, 그 행정수도를 연상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한나라당이죠,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수도권 공동화가 될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정말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수도권 공동화가 되고, 그 행정 비효율,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정수도를 정말 만들려면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서 거기가 정말 행정수도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처럼. 그러나 경제수도는 서울이 돼야 되겠죠? 미국의 뉴욕처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런 대안 제시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충청도표가 노무현 후보한테 쏠렸습니다. 한국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행정수도가 논쟁이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대선의 쟁점은 행정수도였습니다.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수도 이전. 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은 수도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국당한테 남은 건 무엇입니까? 품격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바른 일을 했어. 품격은, 정치판에서 품격은 이기고 난 뒤에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포퓰리즘이지만, 그리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현실 정치에서 한국당이 뒷짐을 지는 순간 선거에서 질지도 모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어떤 식으로든 2030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품격을 고려하면서도 내놔야 된다. 그래서 2030의 표심을 잡지 않는 한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품격을 지켰노라 하는 순간 내년에 제1당은 민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 지금 지도부는 바로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운다고 욕하다 보면 내년 총선의 이슈는 결국은 청년층, 청년 신도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뭐 모병제를 도입하느냐 안 도입하지 않느냐, 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지 않느냐, 뭐 확대하느냐, 또는 전월세 현금 지원이 뭐 부당하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민주당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면 백전백패입니다. 한국당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당이 취약한 게 어딥니까? 2030, 3040입니다. 2030, 3040을 위해서 한국당이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그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현실성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현실성 심하게 따졌다가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2040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신선한 정책들을 한국당도 내놔야 한다. 이런 것이 제1당 전략입니다. 여기서 품격 따지고 예산 따지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참담해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수도 이전, 노무현 후보의 수도 이전 공약을 우리가 충분히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검증을 해보면 곧바로 답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총선기획단에 청년 없습니다. 총선기획단에 청년 한두 명, 서너 명, 너댓 명 넣어봤자 그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당 사무처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청년들 2040의 귀와 눈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의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을 한국당은 너무 모르는 듯 싶습니다. 품격만 강조하다 보고 공자님 찾다 보면 결국 현실 정치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저는 마키아벨리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여의도 정치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을 지금 민주당은 90%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 문법을 40%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은커녕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이제 오늘이 11월 16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이제 4개월 30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 총선에서 여의도의 문법을 적어도 90%까지는 활용해가면서 정치를 해나가야지 제1당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문법을 활용은커녕 이해도 한 40% 선에 그친다면 제1당은 요원해진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놓는 2040을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 한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어떠신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